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히든 유망주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이드님이 히든 유망주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류태영 가이드님이 가져오신 히든 유망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반도체 변동성에서 반도체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관련돼서 장비주를 좀 봤습니다. 장비주요.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내에서 장비주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중국에서 거의 쓸어가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던데 네. 그만큼 지금 그 레거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판다 말 정도로 지금 장비가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내도 보면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스크러버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반도체 공정 자체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배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런 장비인데 이쪽 장비하고 칠러 장비, 온도 제어하는 쪽 장비죠. 이런 쪽이 주요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미국 내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공장들도 앞으로 정설을 또 들어갈 거고 국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정설들이 이제 투자들이 좀 집행이 서서히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다 선제적인 어떤 투자 조건으로 이런 장비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스크러버 칠러 장비 쪽에서 국내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한 3천억대 정도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최근 호재성 이슈도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요즘에 눈만 뜨면 말하는 게 있잖아요. HBM, HBM 그렇죠. 하죠, 그죠? 그래서 HBM 관련이라든지 CXL 관련 엮여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되는데 고객사가 그 HBM향 그 TSV 공정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럼 이 공정을 확대해 나가면 더욱더 공정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동사에 이 스크러브 장비를 신규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친환경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고객사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번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번타입에서 플라즈마 또는 친환경 비연소 타입으로 이 스크러브 장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사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의 실적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권사들 종합적으로 좀 제가 볼 때 몇 군데를 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한 8%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내년은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매출액은 올해 한 2,5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40% 이상 급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240억에서 한 250억 정도 사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수익률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수익률.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듯이 더블 이렇게 불러보고 싶지만 더블 부르면 또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6월 정도까지 5월 좀 변동성이 좀 1개월 있으니까 정도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보시면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업황 호전과 더불어서 한 40에서 50%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태영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만나보고 왔는데요. 힌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동훈 가이드님이 가져온 히든 유망주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것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아니고, 저는 소재입니다. 두 분 다 반도체를 가져오셨네요. 근데 이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주도를 잡고 있었던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주춤해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쪽 소재 쪽에서 봄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인데 저는 이제 소재 쪽이든 뭐든 세계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우리 반도체 미세화 이게 많이 하죠. 뭐 HBM을 하기 위해서도 단을 높게 쌓기 위해서는 전부 다 미세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뭐 300단 이상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역시 미세화가 핵심이 되겠죠. 그 미세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패키징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의 미세화에 따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칩과 칩을 그리고 칩과 다이 뭐 우리 칩과 구조물 이런 것들을 붙일 때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쪽이 있습니다. 네. 가장 이 낮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화 10나노 이하까지 어떤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점유율이 네. 예전에 이제 일본이 거의 독식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업체가 이제 이 마이크로 쪽 부분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70% 정도까지는 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야말로 이제 향후 반도체 소재가 해보게 된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되면 낸드 수요가 회복이 되거나 또는 이제 AI PC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PC. 요거 할 때 CPU 중요하잖아요. 요런 걸 때 들어가는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업체를 가장 지금 뜨거울 종목으로 좀 뽑아왔고 시가총액은 대략 3천억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조 단위를 가고 있는 이런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는 앞으로 꿈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반도체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오른 것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가져오신 이 히든 유망주에 네.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 원리가 있어요. 그냥 예전에 뭐 과거에 장비가 가고 다음에 소재가 급등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가 아니라 소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재는 우리 장비는 먼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먼저 투입이 되죠. 그렇죠. 먼저 선 주문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이 소재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재는 식당으로 따지게 되면 쌀이나 고추장 같은 거죠. 근데 쌀이나 고추장을 우리 식당이 완료되기 2년 전부터 주문하지 않죠. 그렇죠. 식당이 거의 완료되는 그 임박한 지점 여기서 주문하듯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쪽은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AI 서버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 확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0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그러고 밝혔죠. 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향후 15년간 200조 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이 서버에 들어가는 또 FSC BGA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LG, 삼성 그리고 뭐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죠. 이게 완공된다라는 시점이 다가오면 이 업체가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기적인 것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 달라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쉬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내년까지 올해 말 내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8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8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히든 유망주 힌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류태영, 한동훈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